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12.5%였던 오미크론 환자 비중이 이틀 전 20%까지 상승하면서 우세 종화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설 연휴 고향 방문과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LA 등 주요 대도시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입원율은 52%, 사망률은 91% 낮다는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중증이 적은 것은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확진 이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3분의 2,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4,0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376명 늘어난 4,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9명으로 400명대에 진입하며 어제 이어서 다시 역대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2명 감소한 659명을 기록하면서 45일 만에 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9명 늘어 누적 6,259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가 감소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6%포인트 낮아진 38.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2%, 경기는 36.6%, 인천은 30.1%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62개, 경기 401개, 인천은 86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749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7.1%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3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랜 기간 이어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져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 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지만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과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PCR 검사는 65살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서 신속 항원 검사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대응 패러다임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주요 목표를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에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어제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치료제는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오늘부터 우선 투여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화물이 천천히 내려집니다.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당장 오늘부터 환자에게 투여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이내에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서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가 대상입니다. 확진 규모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가 유행 억제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진다라는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환자 수가 급증했을 때에 낮은 중증화율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증화 진행되는 환자의 수 자체를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재택 치료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이 결정되면 보호자가 약국에서 치료제를 받아오거나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선 전담 의료진이 처방과 투약을 맡습니다. 치료제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3알씩 하루 2차례 닷새 연속 먹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약을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씹어서 깨물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인체 내 흡수되는 농도를 일정하게 위해서 알약 정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깨물어서 드시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흡수가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많아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고 여행 자제인 여행경보 2단계 이상과 철수 권고인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겐 어느 계절보다 혹독합니다. 응급 잠자리 같은 보호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요즘에는 들어가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고 비좁은 구조 탓에 감염 규모도 컸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편에 1인용 텐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설치된 것들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한사코 보호시설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선 집단 감염이 잦아 겁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항암제도 나오고 그러고 겁이 나고 배추는 못 맞았어요. 한번도 겁이 나고 못 가죠.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개인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맛도 없고. 한 달여 전 서울 신대방동 도림천 인근에서 동사한 노숙인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보호시설 입소를 거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분에서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시설 들어갈 실패할 말씀했던 분이고 사망하신 분은 연기를 하신 거예요. 노숙인들의 걱정엔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 서울 영등포와 동대문 노숙인 시설에서 각각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숙인 시설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주요 원인으로 밀집되고 좁은 구조가 꼽힙니다. 실제로 전국의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는 한 사람당 평균 면적이 한 평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2달 동안 노숙인들의 응급잠자리 이용은 일평균 280여 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잠을 자고 위생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이에 전문가들은 보호시설 기피로 인한 노숙인들의 잠복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응급 잠자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시 보호하는 공간이 시설 형태가 아니라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밀어닥치는 한파와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 사이에서 노숙인들은 여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에서 1.25%로 올라서 이른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인상한 겁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등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2조 9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절반가량이 부조위로 발생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남 창녕의 야산에서 난 산불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오부 능선에서 시작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으로 번졌습니다. 불이 막 붙어가지고 사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니까 연기에 막 채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지난 일요일에는 경남 양산의 봉화산 일대에서 산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 난 산불은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8건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1건이 경남과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영향이 큽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 지역, 그리고 서해안 지역은 그나마 눈이 왔지만 영남 지역은 비가 적었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하고 또 경북 산간 지역, 내륙 지역에는 건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심합니다. 그만큼 겨울에 강수량이 적었고요. 여기에 강풍까지 자주 부는 탓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태운 재를 함부로 버리면 불티가 날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과 연접한 지역에 있는 논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또한 그 산과 붙어 있는 집안에서라도 불씨 취급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산림당국은 등산객의 부주의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를 놓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간병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로 피해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배구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건강했던 안은주 씨는 지난 2011년 폐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3년 동안 사용한 옥시삭사 가습기 살균제. 10년 넘게 이어진 투병 생활 끝에 남은 건 5억 원이 넘는 빚과 갖가지 합병증입니다.
나는 거기가 아프니까 숨도 못 쉬겠고. 그런데 가슴이 아프다니까 심장이. 안 씨는 2차례 폐이식 수술로 상태가 악화해 3년 넘게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간병비만 430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남 함안을 오가며 안 씨를 돌보는 일조차도 가족들의 정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다. 말도 못하면서 입모양으로 언니 사랑한다. 근데 언니 살고 싶다. 언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면서. 지난 2020년 8월 김태종 씨는 폐질환을 앓던 부인을 떠나보냈습니다. 12년 넘는 투병 생활 동안 정부 지원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김 씨. 이제 남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년 1개월을 투병하면서 받은 금액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최소의 금액을 지불해 왔습니다. 간병비 및 장례비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안이 만들어질 피해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째 되는 날, 피해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정안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폐이식을 받고 투병하던 김응식 씨가 숨지고 안은주 씨는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주고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빚을 안기고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옥시에 대해선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빨리 현실성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에서 확산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배 이상 늘었지만 최근 며칠 새 정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메릴랜드주에선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아마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코로나19는 확산 중이어서 지난 12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8만 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검사 키트 5억 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품질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환자 급증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의료시설을 위해 군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I'm announcing our next deployment of 6 additional federal medical teams, a total of more than 120 military medical personnel to 6 hard-hit states, Michigan, New York, New Jersey, Ohio, Rhode Island. 미국 대학들도 재차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대학 등 미국 대학들은 올해 초부터 대면 수업 본격화 방침을 바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대는 일단 캠퍼스로 복귀하면 다음 달 초까지 캠퍼스를 벗어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은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확진자의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BC 방송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74%, 사망률은 91%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원할 가능성은 52% 낮았고 입원할 경우 그 기간은 사흘가량 짧았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서 중증이 적은 것은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확진 이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인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91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는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한 상태라고 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미국의 CEO 중 59%는 물가 상승률이 최소 2023년 중반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했고 유업의 CEO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 물가의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입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하원에서 잉글랜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다음 주부터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영국 보건안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확진자의 3분의 2는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2회 접종자가 5일과 6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으면 6일 차에 격리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6일과 7일 차에 음성 결과가 나오면 만 7일이 지나서 해제됩니다. 네, 일본 도쿄의 한 동물원에서 코로나 속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가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감염이 무섭게 퍼지면서 도쿄도가 운영하는 시설 상당수가 모두 닫았지만 판라 관람만큼은 예외로 한 겁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다 남매가 대나무 잎을 뜯으며 느긋하게 놀고 있습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레이레이와 샤오샤오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날입니다. 판다를 만날 수 있는 기간은 사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1분에 불과합니다. 만남은 짧았지만 전국 응모자 가운데 뽑힌 500여 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すごい可愛かったです。年末に抽選申し込んでからすごい楽しみにしてて、オミクロンとかが流行っちゃってどうな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見れて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もし続くんだったらもう一回抽選とか応募しようかなと思ってたので。 동물원 측은 지난해 6월 태어난 쌍둥이 판다의 성장기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렸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두 판다의 모습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속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大変明るいニュースであると思いますし、ぜひ国民の皆さんにも温かく静かに見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코로나 확산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이 이달 말까지 문을 닫지만 도쿄도는 판다 관람만큼은 이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주일 뒤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는 10,000명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는 넉 달 만에 다시 하루 3,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왔고 오키나와 등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도쿄도는 병상 20%가 차면 준긴급 사태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투입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